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테슬러즈님은 항상 좋은 목소리로 섬뜩한 이야기들 들려주시고 연기력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의심이 되는 그런 시청자 분이신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즐거운 콘텐츠를 저희에게 또 이런 즐거움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많은 분들 많이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꼭 누가 시킨 것 같은 그런 연기력 정말 좋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은 제가 아는 지인분이 헤어샵을 되게 오래 다니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되게 오래 다니던 헤어샵에서 한두 달 정도 전에 새로운 헤어샵으로 옮기셨다가 거기가 1인 미용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잘하는 데라고 하셨는데 거기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한번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장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이 굉장히 절친하신 오랫동안 같은 분야에 종사한 다른 원장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남자분인데 저도 이제 꽤 오래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자들이 나이를 먹고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따로 룸메이트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나이를 먹고서 친한 사이니까 티격태격 하면서 뭐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밤에 혼자 잠도 못 자냐? 룸메이트를 구해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아는 동생인데 되게 좋은 애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거나 이렇게 좀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 친구다 정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 심성이 여린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혼자 못 지내신다는 그분 성함을 이제 성식이라고 해보면 성식이. 그 동생하고는 그러면 계속 같이 살 생각이냐 하니까 당장 장가갈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원장님 샵에 그 성식 씨가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도 들어보니까 친한 이 미용하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머리를 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미용실 선생님들은 자기 머리를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친한 선생님들끼리 서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1인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이라 성식 씨도 그 원장님 미용실에 와가지고 가끔 그렇게 해달라고 한대요. 이제 머리를 또 하루 오랜만에 왔길래 지난번에 그 룸메이트 얘기하고 한 달 만에 보는데 뭐 근황 얘기하죠. 어떻게 지내냐, 장사는 되냐, 요새 뭐 경기가 뭐가 어떻고 저쩌고, 커트를 뭐 가격을 올리려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다가 머리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이 성식이가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다크서클이 좀 진해졌다. 잠을 못 자냐 요새?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요새 좀 피곤하긴 한데 별일은 없다. 일하는 것도 문제 없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머리 해주고 보냈대요. 그리고 또 한 3, 4주 있다가 이번에는 다운펌을 하러 왔는데 또 이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디가 상해 보이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좀 고민이 있고 그 기운이 좀 어두워 보인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볼 때. 그래서 야, 너 말해봐. 너 뭔 일 있어? 왜 그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니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서 뭐 얘기 안 했던 거지 숨기려 했던 건 아니고 같이 사는 동생이 뭘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해주긴 했는데 이걸 주변에서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라고 하니까 이 동생분이 같이 사는 룸메가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식단을 되게 챙겨주더래요. 음식 같은 거를. 고맙죠. 음식 챙겨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은 밥도 같이 먹고 뭐 약간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문득 그러더래요. 근데 형은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보험이라든가 뭐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그래서 왜?
네가 뭐 좋은 주식 투자처라도 얘기해 줄라 그러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주식 같은 거를 잘 알거나 하지는 않고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형. 형은 보험 같은 거는 몇 개나 들어놨어?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보험? 근데 이 친구가 보험을 팔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지인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가 보다 해서 나 그냥 기본적인 암보험하고 우리 흔히 드는 뭐 그런 사망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밥을 먹다가 밥 숟갈을 딱 놓더니 형 보험을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으면 안 된다고. 나이가 있는데 형 간 다음에 남아 계신 분들은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어머님이라든가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증권을 좀 가져와 보라 그러더래요. 그 우리 집에 보험 증권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그러면은 뭐 그런 것까지 챙기냐? 그러니까 형 우리 그래도 같이 살고 내가 형 어렸을 때부터 따르고 의지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방에 들어가서 증권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막 평가를 하더랍니다. 이거는 뭐 보장이 약하고 이거는 뭐 보장 받으려면은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이거는 납입료에 비해서 혜택이 적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분석을 하더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뭐 해주는 분석이 그렇게 틀린 말이 없어요, 딱히. 그래 듣고 있으니까는 내가 봤을 때 형 나도 보험을 몇 개 들어놨는데 내가 진짜 형 다른 의도 갖고 하는 말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선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보험을 이거는 이런 걸로 갈아타고 저거는 저런 걸로 갈아타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막 이런 거를 조언을 코치를 엄청 해주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몇 개는 조금 챙겨 들을 만한 게 있어서 그거는 챙겨 듣고 저건 개소리 같은데 하는 거 좀 걸러 들었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증권 다 덮고 이제 하여간 고맙다. 네가 뭐 생각해갖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주고 내가 한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 결정할 건 아니고 엄마랑도 좀 얘기를 해볼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맞다 형 나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다 그러더래요. 뭔데? 그러니까 형 보험도 분산이 필요해. 분산이 분산? 형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액수가 크게 나오는 보험이 일반적으로 사망보험이잖아. 형 그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누구로 돼 있어? 라고 묻더래요. 보통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로 돼 있지 하니까 이게 형 다른 보험들도 중요하지만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형 어머님은 멀리 계시지 않냐. 멀리 계셨대요. 실제로 미국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저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사 이놈들이 나쁜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멀리 계시는 어머님이 손 쓰지 못하게 또는 뭘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 어머님이 보험 수령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늦어지거나 이걸 미국에 계셔서 대처가 안 될 수 있으니 사망보험 수혜자만큼은 나로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들었을 때 들으시는 분들 부글부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미친 새끼 아니에요 라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 성식이 원장님은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 주변에 착한 거 말고 좀 호구끼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답답한 유형의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희가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런가? 라고 좀 고민을 한참 하다가 해줬대요. 그거를 수혜자 변경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 어머님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전혀 듣다 보니까 그거를 티 안 나게 어떻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수혜자를 그분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도 아무리 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래서 정말 가까운 몇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에라이 뷰 같은 새끼야. 말이 되냐 그게. 호날마나 네 옆에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상한 수작 부리고 너 이거 먹는 거부터 조심해라. 너 이거 얼굴 안 좋아지는 게 뭐 수은 중독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타고 있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분 성식이 원장님 말로는 주변에서 너무 이런 얘기를 맨날 듣다 보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좀 조언을 구하려 했더니 너무 극딜이 박히니까
나 미치겠다고. 해서 이제 이 얘기를 그 원장님한테 했더니, 들으신 원장님이 뭐라 했겠어요. 야, B야. 그거는 네 주변 애들 하는 말이 다 맞다, 이 머저리 천치 같은 인간아. 아니, 그거를 해주는 게 말이 되냐. 너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했냐 했더니,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보험 쪽에 아는 사람 있다고 해갖고 나는 그렇게만 처리받았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막 하면서 이제 조언을 엄청 해줬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성시 원장님 얼굴이 더 어두워지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간 표정이 너한테도 괜히 얘기했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나 다운펌 다 됐으면 갈란다고 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들은 원장님은 속 터지죠. 뭐한 놈인가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을 하면은, 원래 연락을 잘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연락을 안 받더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잖아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연락이 잘 되던 사람이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뭔 진짜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을 알아서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 띵동띵동 눌러도 안에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했대요. 이거는 100%뭔 일이 생긴 거다 싶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대요, 이분은. 내 진짜 친한 지인이 있는데 집 피는 데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찾아줘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실종 신고한다고, 그렇군요. 이분이 없어졌군요. 저희가 빨리 찾아서, 이게 아니고, 네. 무슨 가족도 아니고 친구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희가 바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가족들 통해서도 좀 더 알아보신 다음에 다시 연락 주자,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미치겠네 하다가 이제 그 성식이 원장님과 이 원장님 사이에 잘 같이 알고 있는 피부관리 원장님이 따로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본 거예요. 너 성식이 어디 갔는지 아냐? 그러니까 나도 최근에 연락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뭐 어디 먼 데 가 있는 것 같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해본 적이 없는데 먼 데 가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너 저기 보면 알잖아. 카톡 프로필 보면은 어디 뭐 산골짜기 같은 데 가 있다고 뭐 올린 것 같더만, 경치 좋다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자기도 그걸 찾아보기 전에 카톡 프로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카톡 프로필은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 기본 프로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냥 모양 돼 있는 거. 그래서 뭔 소리야 하고 봤는데 자기 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기 그 프로필 들어가서 걔 거 배사나 프사 뭐 몇 개 쌓여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위에 저희 사진 숫자 개수 나와 있잖아요. 슬롯이 쳐가지고 하나 중에 하나인지 뭐 12개 중에 9번째 거인지 뭐 이런 거 봤더니 딱 하나하나씩만 돼 있는 말 그대로 생 기본 프로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관리 원장님이 너 이거 모르겠는데 멀티 프로필로 너 막아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차단박히거나? 지금 여기 보이잖아. 여기 어디에서 야, 너 그거 걔 뭐 산골짜기 같은데 해놨다는 거 나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진짜로 성식이 원장님 얼굴이나 뭐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진짜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약간 경치 사진? 뭐 이런 게 프로필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네. 얘가 나를 의도적으로 지금 제꼈네. 그래서 이제 더 뭔가 이상하고 약간 기분도 나빴대요, 솔직히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피부관리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전화 한번 해봐. 그래서 나 얘기하지 말고 연락 닿는지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신경 쓰이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본 거예요. 다시 피부관리 원장님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또 연락을 안 받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짜증나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피부관리샵을 찾아갔대요. 갔더니 원장님 앉아있더래요, 가게에. 심지어 열받게 핸드폰 게임하면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연락을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나랑 장난하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너 내가 이거 걱정된다고 빨리 연락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 핸드폰 게임할 시간은 있고 나한테 연락할 시간은 없냐? 그래서 막 뭐라 하니까 야 하면서 이제 당황하면서 내가 전화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럼 연락을 줘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너도 나 생각이로 있냐? 그러니까 나와봐.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 네 연락을 별로 원치 않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성식이가. 왜? 내가 뭘 어쨌다고 하니까 아니 저기 뭐 약간 오지 산골 같은 데 내려가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왜 뭐
나랑 연락을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쭈뼛쭈뼛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연락을 다 안 받아야지 왜 자기 것만 그렇게 해놓냐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럼 나만 왜 연락을 안 받냐? 네 연락은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러니까 너 말 똑바로 해라. 너 이거 진짜 이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말 똑바로 해라. 나 진짜 빡칠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어렵게 꺼낸 게, 거기 지금 가 있는 게 혼자 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살던 동생을 피해서 들어가 있었대요, 거기에. 그래서 성식이가 그 동생을 피해서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대. 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것까진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성식이가? 그러니까 말했다고 하던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성식이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 근데 말 왜 이상하게 하냐? 성식이한테 들었다며 하니까 약간 앞불싸하는 표정이 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야 말 똑바로 하라고. 누가 그 말을 했냐고 너한테. 그러니까 거기 또 같이 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 그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 그 사람이 말을 좀 전해달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아는 애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걔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럼 너는 그걸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주면 되지. 왜 숨겼냐? 그러니까 숨긴 게 아니고 나도 그냥 쟤도 저만의 사정이 있나 보다. 별로 엮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었던 거지. 뭐 이러더래요. 나 하여간 너 말하는 거 너무 이상하고 짜증나니까 야 거기 어딘데? 야 이거 말하지 말라 했어. 진짜 말하지 말라 했어. 뭐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요. 그러니까 너무 이 원장님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대놓고 약간 자기를 매기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때그때를 넘기면 뿐인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는 그 피부 관리샵 입구에 있던 그 약간 액체로 돼 있는 팩 저어주는 도구가 있었대요. 네네. 그거를 들어갖고 너 진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은 이걸로 눈구녕 확 버릴 거니까 똑바로 얘기하면서 그거 들어갖고 딱 얼굴에 갖다 대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알았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도 이곳의 지명을 어디선가 지나가면서 들어본 곳이긴 한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 오지 중에 오지더라고요. 인구밀도 되게 낮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분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다음날 운전을 해서 거길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 마을에 있다더라까지 알아가지고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눈이 또 오고 있었대요. 네. 그 산골까지 들어가려면은 그냥 차로는 못 들어가고 스노우체인 채워가지고 들어가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밭두렁 같은 데 빠지면 답도 없는 막 그런 데였대요. 그래서 막 이제 운전을 해갖고 가는데 눈이 엄청 퍼붓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었대요. 뭔가 상황이 다 이상하다 지금 이게.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다 싶어갖고 이제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냥 눈길을 헤치면서 갔답니다. 그래서 한참 오래 걸려갖고 갔더니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찾기가 쉽더래요. 그 마을 어귀 들어가서 혹시 어르신 저기 말씀 좀 묻겠다고 그 성식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애랑 일행 한 명이 요 어디 있다고 하던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니까 그 근방이 너무 좁고 마을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몇 명 건너 물었더니 이 총각들 저기 어디 위에 민박 같은 데 묵고 있는 것 같던데 가봐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또 한참을 올라갔더니 저 예전에 그 시골집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 있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이고 심지어 출입문이 네. 저 예전에 한옥마을 보면 막 이렇게 뽕 뚫어갖고 안에 볼라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창호지 발라져 있는 그런 집이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날이 이렇게 춥고 거긴 참고로 정말 추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춥고 눈이 퍼붓고 진짜 사람 하나 얼어 죽어도 안 이상한 이때에 여기서 얘는 뭔 삽질을 하고 있나 해서 이제 화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됐던 만큼 막상 와서 얘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만나면 너는 내가 두드리게 패갖고 휠체어 타게 만들어갖고 내가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예. 문 똑똑똑 하고 밖에서 이제 두드리겠는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뭐야 그래서 이제 그 창호지 발라져 있는 문을 쓱 열었더니 삐 하고 열리는데 안에 화롯불 같은 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적어도 몇 시간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어디 갔지? 그래서 있는데 밖에서 누가 이렇게 머리 위에다 바켓스 같은 걸 이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아이 총각은 누구요? 그러더래요 자기 보고.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런 친구가 여기 있나요? 라고 이제 사진을 딱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예 여기 그 아까 창호지 말라져 있던 그 방 네. 여기 묵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 친구 보러 왔는데 이놈 자식이 그 오라고 해놓고서는 방에 있지를 않네요. 혹시 저기 어디 갔나요? 나갔나요? 자연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래도 눈 오는데 무슨 눈싸움 하러 간다고 했나? 해갖고 저 위로 올라갔다고. 근데 눈싸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거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눈싸움을 할 수는 있죠. 눈 올 때. 근데 그것도 적당히 왔을 때 해야지. 눈이 막 이렇게 퍼붓고 있고 심지어 눈싸움을 하러 갔다는 데가 올라갔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등산로가 나오더래요. 아니 누가 미쳤다고 눈이 이렇게 퍼붓는데 산을 들어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했더니 내가 저기 지금 산 가면은 얼어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는 뭐 한 명은 좀 쭈뼛쭈뼛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명은 이럴 때 놀러 가는 거지 뭐 그러겠냐고 하면서 한 명이 질질 끌고 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이 친구가 가자고 하던가요? 아니면은 나머지 한 명이 얘를 끌고 갔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 하고 이 사진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이 총각이 질질 끌려갔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막 뛰어갔대요. 감사하다고 하고. 근데 막 가는데 거기 뭐 제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라서 눈이 무릎까지 오더래요. 근데도 계속 오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눈싸움이라니. 근데 이제 다행히 잘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눈이 엄청 쏟아붓고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은 오히려 되게 잘 보이더래요. 예. 거기가 지금 사람들 뭐 누구 다니지 않는 상황이고 그 두 사람만 지나간 길이다 보니까 주변에 비해서 사람이 지나갔다고 생각되는 길은 높이가 확 낮을 거 아닙니까? 눈이 쌓여있던 게 허물어졌을 거나 이렇게 헤치고 갔을 테니까 약간 헨젤 그레텔 따라가듯이 여기로 갔구나. 이건 잘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패딩을 몇 겹을 껴입고 갔고 장갑을 그렇게 끼고 갔는데도 진짜 춥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는데 한 30분? 자기 체감으로는 1시간도 더 간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한 30분 정도 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30분이 저희가 평지에서 걷는 걸은 30분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30분이지 막 미끄러지고 잡고 가고 기어가고 어쩌고 가고 하는 걸 감안하면 30분이라 해봤자 엄청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는 더 가면 내가 죽겠다. 못 가겠다. 근데 얘는 진짜 어디로 간 건가 싶어서 내려가야지. 이거 더 가면 큰일 나겠다 해서 산에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오른쪽 끄트머리 쪽 끝편에 오렌지색 뭐가 보이더래요. 근데 이때 이분이 머릿속에 딱 꽂혔던 게 뭐냐면 성식이 원장님이 겨울철 패딩이 딱 하나 있는데 오렌지색 노스페이스 패딩 딱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니까 몇 년간 봤으니까 이걸 알고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그거다 싶었대요. 그래갖고 미친듯이 뛰어갔답니다. 저거 성식이 맞다 해서 막 뛰어갔더니 옷만 있더래요. 패딩만 있어 거기. 패딩이 눈에 파묻혀서 위에 살짝 그 모자 달린 부분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딱 끄집어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야? 지금 이렇게 추운데 어디를 이걸 벗고 간 거야 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 무슨 모콜라 티 같은 게 하나 벗어져 있는 거예요. 또 저건 또 뭐야? 그래서 이제 진짜 헨젤과 그레텔처럼 빵 쪼가리 따라가듯이 벗어놓은 옷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빤스까지 벗어났더래요. 근데 이게 무슨 누가 봐도 어거지로 이걸 벗기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뭐 그럴 거면 한 번에 다 벗기고 이걸 여기다 하나 벗기고 여기다 벗기고 이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막 저항을 하거나 막 끌려가는 적이 없고 발자국만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게 뭔 일이 있는 거야 해서 옷을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저기 더 들어간 한참 간 산 중턱이나 됐었던 쪽에 성식이가 쓰러져 있더래요.
깜짝 놀라고 뛰어갔답니다. 막 뛰어가고 야 일어나 그래서 막 뺨을 치고 막 때리고 막 욕을 하고 막 혹시 이런 일까지는 예상 못했지만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까봐 보온병에 물을 넣은 게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걸 꺼내가지고 몸을 좀 녹이면서 이렇게 입에다가 좀 넣어서 축이고 이렇게 몸에다가 조금씩 뿌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들이부은 게 아니고 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희 그 수영장에 첨벙하기 전에 몸에다가 물 바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르면서 몸을 녹이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씨 하면서 덥다고 하지 말라고 덥다고 막 이러더래요. 욕하면서 그러니까 야 왜 그래 뭐가 더워 너 지금 이러다 얼어 죽는다고 이미 따뜻한 물을 뿌려주기 전에 네. 자기 패딩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온을 해주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덥다고 막 이걸 치우라고 난리를 치더래. 몸이 얼음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게 뭔 개소리인가 얘가 왜 이러나 해서 이제 막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강제로 벗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힘을 줘가지고 옷으로 이렇게 사람을 뽕뽕 묶듯이 거의 어거지로 이렇게 들쳐매고 지지 끌어갖고 내려갔대요. 말을 해도 말도 못 알아먹고 덥다고 씹씹거리면서 욕만 하더래요. 자꾸 옷을 벗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았지만은 데리고 내려왔답니다.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몸 녹이고 의식 찾아갖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더만요. 일단은 이분이 계속 덥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이거는 듣고 좀 신기했는데 사람이 몸이 너무 추워지면요. 동상 걸리거나 이런 거랑 별개로 감각이 고장이 나는 때가 온대요. 너무 추운데 자기 몸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뭐 신경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덥다고 인지를 잘못하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산악에서 문제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옷을 다 벗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살다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좀 들어보니까 조금 늦게 발견됐으면은 잘라내고 이랬어야 됐을 정도의 동상을 좀 입기는 했는데 다행히 엄청 심하진 않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뭐 그랬다고 하셨다고는 했는데 일단 그게 그렇게 된 거였고 두 번째가 거기 같이 누가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너 어디 갔냐? 너 이거 누구냐 대체 하니까 성식이 원장님이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아는 동생. 친한 동생. 이 동생이 약간 건너서 자기 친구는 아니고 아는 사람의 지인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는 누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 성식이 원장님 옆에 붙어가지고 옆에서 룸메이트 하면서 보험을 수혜자를 이쪽으로 바꾸어놨던 이 동생에 대해서 예. 걔 좀 이상하다. 내가 아는 애고 나랑 뭐 직접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연이 있는 친구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줬대요. 그러니까 성식이 이분이 원했던 게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은 다 욕하면서 이 병신새 정신 못 차리네 나이 먹고 뭐 하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열이다 못해 호구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고 있었는데 그 산에 데리고 간 그 사람은 네가 잘못한 건 없다. 네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왜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할까? 나는 네가 다 이해가 된다. 다만 그 동생이 좀 이상하고 수상쩍으니 나랑 시골살이 같은 거를 좀 하러 내려가 보는 게 어떠냐? 떨어지면서 시간 갖고 너도 정서적으로 좀 위로받으면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막 케어를 해주고 자기가 뭐 아는 정신과가 있는데 너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좀 받으면서 요새는 정신과 가서 상담받는 거 이거 흠도 아니다. 다 누구나 한 번씩 가서 받더라. 나도 예전에 한번 가서 받고 왔는데 참 좋던데? 그러면서 정신과 진료도 자기 차로 데려다 주면서 받고 오게 하고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해서 거기서 한 달살이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그냥 하나의 거대한 커넥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 애초에 이 시골로 데리고 갔던 이 사람하고 아는 동생이 있잖아요. 이 둘이서 이걸 작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었던 것도 나중에 주변 지인들 중에 비슷한 패턴에 몇 번 당할 뻔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성식이 원장님은 그거 듣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
일부러 좀 이런 소위 말하는 호갱과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한 명이 그렇게 수상쩍은 행동을 일부러 하고 옆에서 남들이 안 해주는 방식의 위로를 해가지고 케어를 해서 신뢰를 쌓고 그런 다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느냐. 수혜자를 어쨌든 그 동생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돈이. 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것 자체가 그런 게 좀 있더만요. 정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이제 옷을 벗고 사망한 채로 죽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깔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뒤늦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계산돼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였구나. 예. 이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일 저도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았느냐, 정의의 철퇴를 내려쳤느냐, 정의 구현을 했느냐, 이게 이제 저도 궁금했는데 뭐 이거 듣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들. 성식이 형이 신고도 원치 않고 내가 죽지 않았으면 된 거니까. 그리고 뭐 솔직히 이거 진짜 저도 들으면서 욕했어요. 진짜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했는데 그리고 정확히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했던 물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분은 정말로 이제 그 산에 데리고 갔던 사람이 한참 없어졌다가 나중에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도 얘를 놓쳤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데리고 갔던 것도 방식이 항상 똑같지도 않았대요. 항상 뭐 산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패턴은 똑같았대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의심되게 보험금을 꼭 사망보험이 아니더라도요. 상해보험이 됐든 어떤 보험이 됐든 보험금을 수령해서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한 정황이 보험사에서 몇 번 이제 의심 사례로 적발이 돼서 이미 보험금 지급이 미루어져 있거나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해한 게 아니고 다치게 교묘하게 하거나 어디 하나를 교묘하게 뭘 빼먹는다거나 부러지게 한다거나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다가 주변 그걸 들어보니까 근데 사이즈를 좀 키운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죽을 뻔했는데도 저러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타깃입니까? 그래가지고 성식이 원장님이 일을 키우는 걸 원치 않고 그냥 수혜자만 다시 원상복귀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는 참 어이없고 화딱지나고 답답한 얘기인데 예.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옷을 그렇게 하나씩 다 벗고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듯이 물론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딱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끝일 수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따라간 게 아닐까. 벗어놓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내가 옆에 있었는데 이거는 사고다. 실족이나 뭐나 이런 거 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곳곳에 놔두고 자기들이 손해볼 시나리오는 제껴두고 뭐 상황이 생기면은 유리한 거를 편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건수들이 이렇게 누굴 해한 거는 없었지만은 예. 다치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을 주변에서 얘기해줬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꽤 치밀하고 팀플레이 같이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다행히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행인 거는 다른 건수 때문에 이미 어디 들어가 계신다고는 하긴 했는데 성식이 원장님 이분이 이거를 아예 공론화 자체를 원치를 않고 네. 그냥 사고였다고 믿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답답함을 감추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테슬라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키워드를 주셨던 건 산 넘어 산이었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주님께서 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는지 들으면서 또 화도 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답답하고 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남의 일이라 제가 어떻게 가서 왜 그랬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예. 그냥 이렇게 전달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전달 끝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테슬러즈님의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테슬러즈님의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돌비 테슬러즈 검색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쭉 한번 정주행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